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우 소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5월 9일 날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래 유예를 계속 해왔었죠. 이게 종료가 된다. 그래서 과연 폭탄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이 다주택자 여기에 따라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많이 맞게 됩니다.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일단 5월 9일 날 양도세 폭탄이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5월 9일 양도소득세는 중과된다고 저희 됩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나서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면밀히 이 대책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세금 폭탄을 20% 30% 플러스를 맞지 않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정리하셔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내용을 보시면 양도세 일단 중과 내용이 있겠죠. 양도세 중과 내용. 소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세금 혜택이 종료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럼 3주택자 이상 보유할 때는 최고 세율이 무려 75%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입니다.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보면 양도차익이 한 10억 기준이 났다. 그럼 3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3억 3천이면 7억 5천 정도, 2배 정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주택자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주택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진보 정권에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좀 전체적인 시장을 고려하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제 보기에는 좀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1주택자도 지금 7월 세제 개편에 따라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축소하게 되면 지금은 80%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기 공제 최대 80% 받을 수 있는 게 또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가주택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1주택자는 철저히 보호해주는 정책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이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정책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1주택자만큼은 그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최근에 시장의 동향이 어떠냐?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잔금 현상에 따라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매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요. 송파도 어쨌든 한 15% 정도 지금 늘었다고 신문상에 나오고 있죠. 성남 분당구 같은 경우 열흘 만에 12.6%가 또 급증을 했다고 하죠. 야탑, 순회, 서현동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를 맞기 전에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중과를 맞기 전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6%가 이제 급증을 했고요. 용인 수지구는 전국 집값 상승률이 1위였지만 당연히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외곽지역부터 먼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수익이 어쨌든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먼저 팔고 많은 건 한 채를 두고 어쨌든 한 채를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야 가장 절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천, 양안, 동안구, 안양의 동안구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서울을 중심으로 강남하고 핵심 지역들의 매물이 늘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주택자들은 이런 걸 잘 지금 명심하셨다가 꼭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으셔야 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 정권별 부동산 성적표를 비교해 보면 어쨌든 진보 정권 보면 노무현 정권이 종부세를 도입하고 양도세 중과를 전면 시행했지만 아파트 값은 80%가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마이너스 10%, 박근혜 정권 때는 21%, 문재인 정권 때는 119%나 올랐습니다. 역대 뭐 가장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세제라든가 종부세, 뭐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중과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119% 올랐고요. 윤석열 정부는 0.2% 올랐습니다. 그럼 과연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양도세 중과도 부활하고
보이스도 징벌적으로 과세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좀 반발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라 그러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렇게 양쪽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주식이라는 하나의 툴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압박을 통한 징벌적인 과세를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뭐 내용도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상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떻게 될지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똘똘한 한채 현상이 당연히 나겠죠. 당연히 똘똘한 한채를 우리가 뭐 세금을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을 우리 한채를 두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면제도 받고 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서 월세가 뭐 급등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날지 향후의 주요 변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보시면 공급 대책이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1, 2구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6만 가구 발표돼 있죠. 도심에다 6만을 공급하겠다. 근데 아무래도 실제 착공하고 입주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수급 불안을 다 해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사례처럼 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이게 임대료에 전가돼서 월세 시장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저항의 문제인데요.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율이 이미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 시에는 납세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어쨌든 세금 중과에 관련되는 조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면 또 역풍을 맞게 된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며칠 전에 잠실 빌라가 103명이 눌렸습니다. 감정가의 135% 낙찰. 여기 이유가 뭐냐? 여기 모아타운 재개발 예정이 돼 있고요. SH가 공공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왜냐하면 그 잠실 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30억, 40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여기 투자 비용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뭐 10억, 20억이나 벌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핵심 지역과 그다음 이슈가 있는 지역은 뭐 정부의 이런 정책과는 또 별도로 굉장히 좀 핫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부의 최근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핫한 정보, 더 최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